유표의 후처였던 최 부인은 형주에서 제일 잘 나가는 호족 최 씨의 일족입니다. 그녀의 남동생 최모는 유표 세력의 2인자이자 형주의 군권을 쥔 실세였죠. 이들 최 씨 남매는 유표의 후계자로 그의 차남을 지지했는데 이는 그 차남이 최 부인이 낳은 친아들이어서가 아니라 최 씨 집안의 또 다른 사위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최 부인을 격하게 아꼈던 유표는 급기야 장남 유기 대신 이 차남을 후계자로 세웠고 그가 바로 조조가 남하하자마자 냅다 항복한 유종이죠. 사실 정사에 적힌 이 정도 행적을 가지고 최 부인을 악녀로 모는 건 무리일 것입니다. 하지만 삼국지의 대표적 악녀를 떠올릴 때 최 부인을 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소설 삼국지 연의에서 우리 유비를 엄청나게 핍박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유비는 최모의 암살 계획을 눈치채 정로를 타고 간신히 도망친 적이 있는데 이게 소설에선 무려 최 부인이 주도했던 것으로 나옵니다. 또 유표와 유비의 대화를 병풍 뒤에서 엿듣는 등 둘 사이를 이간질하는 주체로서 활약해 최모 따윈 그저 최 부인의 하수인으로 보일 지경이죠. 그 활약상이 대단히 인상적이었는지 드라마 신삼국에선 모든 등장인물 중 최 부인이 최고의 미인으로 나오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이 드라마는 역대 최초 조선보다 여포가 더 이쁜 삼국지이기도 해서 뜬금없는 최 부인의 눈부신 미모는 많은 시청자들을 어리둥절케 했다는 후문입니다. 저는 본래 소설의 행적을 랭킹에 반영하지 않지만 최 부인의 활약과 미모는 오늘 특별히 높이 사고 싶습니다. 원소의 처인 유부인은 원소의 삼남 원상의 친어머니입니다. 그녀는 콩쥐 팥쥐 신데렐라의 공식을 철저히 따르는 더러운 성격의 후처 캐릭터로 원소가 장남 원담을 멀리하고 원상을 가까이 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원상은 겨우 10대에 불과했던 탓에 원소가 관도의 패배로 급사하자 원담이 유력한 후계자로 부상하게 됩니다. 위기를 느낀 유부인은 신배 봉기와 짜고 원상을 후계자로 세워버렸는데 이 과정이 완전히 날치기에 극악무도하기까지 했습니다. 원소의 유언을 위조한 것도 모자라 다른 첩들과 그 일가족까지 모두 죽여버렸거든요. 심지어 유부인은 그녀들이 죽어서도 원소를 보는 게 싫다며 시신의 얼굴에 먹을 칠하고 머리를 깎는 이해 불가능한 수준의 광기를 보여줍니다. 전론에는 유부인이 모질고 악독해 투기심에 미친 악녀였다며 원씨가 이토록 도리를 잃었으니 패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론의 저자가 하필 조비라는 점 때문에 한 구석에 찜찜한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조비는 원가의 원수인 조조의 장남인데다 본인도 유부인 뒤에서 울고 있던 며느리를 데려다 부인 삼은 전령마저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전론의 기록을 후한서도 참조했다는 점과 달리 반박할 다른 사료도 없다는 점 때문에 유부인은 빼도 박도 못할 악녀로 지금까지 공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배의 편지에는 유부인이 원가의 분열에 크게 상심했다는 대목도 있단 말이죠. 이게 진짜라면 시신에까지 몹쓸 짓을 하는 사이코는 유부인이 아니라 조비나 할 짓 같은데 뭐 그래도 도리를 잃었으니 패망한 게 당연하단 말엔 저도 동의합니다. 잠깐 이 말도 조비한테 더 어울리는 영사황후 하씨, 통칭 하태우는 백정의 딸에서 태후까지 오른 레전설급 신데렐라 스토리로 유명합니다. 물론 오빠가 거진 전 재산을 뇌물로 부은 덕에 후궁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지만 결국 난다긴다 하는 미녀가 모인 황궁에서 성공한 건 그녀의 미모 자체가 궁극기였음을 부정할 수 없겠죠. 큰 키만큼이나 기가 세고 질투가 심했던 그녀는 모든 궁녀들이 두려워한 존재였으며 효독스러움과 신분 상승의 야욕은 오히려 오빠를 능가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영제의 다른 후궁 왕미인이 임신하자 약으로 낙태를 시도했을 뿐 아니라 이에 실패해 아들이 태어나자 끝끝내 왕미인을 독살해버릴 정도였죠. 그런데 하씨는 지가 한 짓이 있어서인지 본인의 아들 유변은 황궁이 아닌 웬 도사의 집에서 길렀는데 이는 가뜩이나 똑똑한 왕미인의 아들과 더욱 수준이 벌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덕에 영제의 어머니 동태우는 왕미인의 아들을 황자로 적극 추천할 수 있었고 이게 또 하씨를 획가닥하게 만들었어요. 결국 그녀는 오빠 하진과 협력해 동태우의 조카 동승을 죽여 쇼크받은 동태우는 시름시름 앓다 죽고 맙니다. 이렇듯 하씨는 사람의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보여주듯 자신의 아들을 황제로 만든답시고 패악한 짓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하던 모든 것을 이루었지만 자신은 물론 자신의 아들마저 곧 비참한 최후를 맞은 걸 보면 타고난 외면보다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꿨어야 하는 게 더 맞지 않았나요?
본래 사형당한 하급관리의 딸이었던 반씨는 궁중에서 실 뽑는 노역을 하던 중 송권에게 뛰어 황후가 된 하태우급 인생역전 스토리의 주인공입니다. 위진세어나 습유기엔 그녀의 미모를 찬양하는 전설 같은 일화들이 적혀 있는데 이 책들이 주작 모음집에 가깝긴 하지만 조비만큼이나 많은 미인을 둔 손권의 총애를 받은 만큼 실제로도 거의 선녀급 미모이긴 했던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궁의 변 여파로 완전 늦둥이였던 친아들이 황제까지 된 걸 보면 인생이 로또였던 것 같네요. 문제는 여자로서 가장 존엄한 자리에 오른 그녀가 잠자던 중 시종들에게 목 졸려 죽었단 겁니다. 천성이 악랄해 궁안에서 두루 미움받았다지만 아니 얼마나 갑질이 지독했으면 황후가 시종들한테 죽나요? 하긴 손권의 병간호를 하면서도 뒤로는 여후의 섭정 기록을 뒤져봤던 걸 보면 얼굴은 선녀인데 내면은 사탄이었던 듯. 한편 그녀의 강력한 지지자였던 손권의 딸 손노반 역시 이번 랭킹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악녀입니다. 손노반은 자신의 의붓어머니 왕부인을 음해로 죽게 만들고 그 아들 손화 역시 손권과 이간질해 이궁의 변을 일으킨 원흉이자 오나라를 망조로 들게 한 시발점이었어요. 심지어 친족인 손중과 간통하고 동생인 손노육을 특유의 거짓말로 몰아붙여 자살시키는 등 각종 폐륜 행위도 서슴지 않은 쌍년이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궁금하지 않나요? 하필 이런 여자들이 있어서 손권이 말년에 맛이 갔을까요? 아니면 손권이 맛이 가서 이런 여자들을 데리고 있었던 걸까요? 삼국지 최악의 책사 3위, 최악의 간신 2위에 빛나는 가충은 가진 재주에 비해 가장 성공한 사람 중 한 명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진나라의 공신으로 떵떵거리며 살았는데 딸 가난풍을 황후로 만든 거야말로 본디 정치 깡패인 그에게 있어 가장 큰 업적이라 할 만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가난풍은 얼굴부터가 사서로 검증된 추녀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예쁘고 똑똑한 위씨를 제치고 태자 사마충의 정실로 간택되었는데 가충에게 뒷돈을 받은 순이가 여자가 이쁘고 똑똑하면 바람이 날 테니 못생긴 가난풍이 제격이라는 별 듣도 보도 못한 로비를 한 게 큰 역할을 했어요. 하지만 그녀가 태자비가 된 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는지 보면 진실로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사마충의 후계자 선정에 있어 강력한 라이벌이던 사마유가 벼랑간 독살당했죠. 당시 권신이었던 양주는 가난풍의 사주를 받은 황족들에게 멸족당했고 여기에 이용당한 사마위, 심지어 사마위의 삼남인 사마량조차 다시 가난풍에게 줄줄이 죽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평소 가난풍의 모난 성격을 변호해주던 시어머니 양지는 가난풍에게 무릎까지 꿇고 친모를 살려달라고 빌었는데 오히려 양지를 고깝게 보던 가난풍이 무시하고 처형하자 충격에 굶어 죽기까지 했습니다. 단지 사악하기만 할 뿐 아니라 답없는 생녀이기도 해 황제 대신 저작거리 미소년이나 건장한 무관, 심지어 궁중 의원들까지 황후의 침소에 들락거렸다고 해요. 개중 가난풍과 하룻밤을 보낸 미소년들은 아침이면 시체가 돼 강물에 버려지는 게 일상이라 그녀와 협력 관계에 있던 이들마저 치를 떨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내 쌓이고 쌓인 황족들의 분노가 폭발한 천인공 노할 사건이 터집니다. 아들이 없어 초조하던 가난풍이 배다른 아들이자 태자인 사마휴를 잔인하게 살해한 것이었죠. 결국 가난풍은 사마륜을 중심으로 한 쿠데타로 폐위돼 강제로 독약을 마시고 피를 토하며 최후를 맞습니다. 어쩌면 가난풍은 자신이 삼국지에 간발의 차로 등장하지 못한 걸 하늘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가상인물이면서도 중국 4대 미인에 꼽히는 초선에 비하면 가난풍은 거의 듣보잡 레벨이니까요. 하지만 곰곰이 따져봅시다. 괄괄한 여장부 기질로 한고조 유방의 내조는 확실히 한 여후, 신하들의 권력을 평형되게 하고 청조정의 절대 통치를 했다는 평가라도 받는 서태후, 격동의 시기에 당나라의 태평성대를 이끈 리더로 인정받는 즉천무후, 이 셋은 중국을 대표하는 3명의 악녀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부분도 인정받고 있죠. 하지만 가난풍은 온갖 폐악질과 함께 수많은 황족들을 시체로 만들어 국가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순전히 그녀 덕분에 진나라는 삼국을 통일하고서도 개막장나라, 중국 역사의 가장 큰 흑역사 요 따위 취급을 받고 있죠. 따라서 저는 가난풍을 가충의 딸로서 오늘 랭킹의 1위에 선정하며 그녀의 명성을 만고에 떨치는데 한 발이라도 앞장서고 싶은 바입니다.